제가 관종기가 있다 보니 어느 날 인스타그램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료 학습 창고인 유튜브에 인스타그램을 검색해봤고, 그때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이 럭키 드로우의 저자 드로우 앤드류님 채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썸네일 속 앳된 얼굴을 보면서 이분 경험치가 충분히 쌓인 분 맞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클릭했는데요. 영상을 두세 개 정도 시청하자마자 간만에 진짜를 만났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상을 정주행했고, 군더더기 없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어서 따라해보기 좋았던 이 채널, 그리고 무엇보다 드로우 앤드류님의 감각적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토대로 실제 운영하는 방법을 설명해줘서 와, 진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걸 넘어서 와, 나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해준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책 럭키 드로우를 읽으면서 과거 그의 영상을 보며 인스타그램을 공부하던 시절의 감정을 또 한 번 느꼈는데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선택의 순간마다 매번 진짜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고 치열하게 부딪혀서 결국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낸 그를 보면서 이번에도 나도 해보고 싶다, 나도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오랜만에 유튜브도 녹음하게 되었고요. 이 책의 추천사를 보면 기록의 쓸모의 저자 이승희님께서 책을 읽는 동안 나도 무언가를 시작해보고 싶어 온몸이 근질거렸다. 많은 분에게 다양한 시작을 만들어줄 수 있는 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라고 적으셨는데요. 진짜입니다. 이거 읽는 내내 난 뭘 해볼까 생각하다가 읽다 멈췄다를 반복했거든요. 시작은 언제나 두렵게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쉽게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하다니, 이게 드로우 앤드류님의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야기하는 좋아하는 일로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자유를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매번 고민만 하다가 시작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저자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시작을 잘해서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매번 망설이고만 있다면, 또 행동보다는 말만 앞서는 스타일이라면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니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미국에서 인턴 생활을 하며 늘 돈이 부족했던 저자는 어느 날 문득 스스로에게 우울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대체 몸값은 누가 정하는 거지? 똑같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는데 왜 누구는 억대 연봉을 받고 왜 누구는 그 돈의 반의 반도 안 되는 돈을 받는 걸까? 내 학벌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미국인이 아니라서 그런가? 내가 영어가 부족해서 그런가? 이렇게 자괴감이 깊어지던 중에 빌 게이츠의 말이 쿡 박혔다고 해요. 삶은 원래 불공평한 거야. 그러니까 익숙해져. 불공평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상당히 불쾌한데요. 하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두 다르게 태어납니다. 부모님도, 지역도, 외모도, 지능도, 환경도, 언어도 모두 다르죠. 애초에 공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일에 불평이라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봤자 사실 나아지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빠르게 인정하고 세상에 적응해서 불리한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것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똑똑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나라는 사람을 파헤쳐보자. 생각해보면 나는 회사에서도 늘 대체되기 쉬운 사람이었다. 그동안 이런저런 사정으로 5번 퇴사를 했는데 그때마다 내가 앉아있던 자리는 순식간에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졌다.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끝나면 나는 마치 쓰고 버려지는 부품처럼 교체가 되었고, 내가 없이도 회사는 잘 굴러갔다. 이게 뭘까?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준 것이 이키가이라고 하는데요. 이키가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보람, 존재하는 이유를 뜻하는 개념으로 일본에서는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라고도 부른다고 해요. 이키가이는 다음 나오는 그림처럼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돈이 되는 것,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 이렇게 4개의 동그라미로 구성되어 있어요. 인간이 보람된 삶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4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한 이 중간에 들어갈 만한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이키가이의 정신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MBTI나 혈액형별 성격 정도로 자신을 정의 내리고 있진 않은가요? 혹시나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자신만의 이키가이를 한번 찾아봅시다. 쉽진 않을 거예요. 그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는 확신합니다. 2년 전 제가 처음에 그랬기 때문이죠.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다 보면 종종 이런 질문 나오잖아요.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시작하실 건가요? 다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면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자산이 모두 사라진다면 어떻게 다시 시작하시겠어요? 물론 그 대답들은 대부분 수능 만점자들의 대답과 비슷하죠. 만약 내가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0부터 시작한다면 나는 가장 먼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찾기 위한 자기 성찰을 할 것이다. 나는 누구고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며 미래의 나는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생각해 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탐색할 것이다. 사실 특별한 비결을 기대하지만 결국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성실한 예습, 복습, 오답노트 작성 이런 류의 대답이죠. 하지만 그동안 쪽으로 만난 성공한 이들의 생각은 대부분 앤드류님의 말과 일맥상통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의심은 그만하고 행동하는 수밖에 없겠죠. 셋째, 나라는 우량주에 투자하자. 투자를 공부하다 보면 레버리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지렛대를 의미하는 이 단어는 실제 힘보다 몇 배 무거운 물건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도구를 뜻해요. 금융에서는 실제 가격 변동률보다 몇 배 많은 투자 수익률이 발생하는 현상을 비유해서 레버리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자원을 이용해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도구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참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봤을 때는 참 끌리는 도구인데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여러 방식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높이는 좋은 방법 중 하나니까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은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미 가진 것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자원을 빌려서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요? 때때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라는 리소스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당장은 돈보다 시간과 에너지가 넉넉해 상대적으로 돈이 더 귀하게 느껴지겠지만 이는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한 기회비용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고방식이다. 매일 수없이 오르내리는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는 시간과 에너지가 정말 내 인생의 행복을 가져올까? 좋아하지도 않는 일에 오늘의 시간과 에너지를 태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시간과 에너지, 이 역시도 모두에게 다 다르게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각자의 몫이죠. 남들이 하기 때문에, 누군가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고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일로 채워보는 걸 추천합니다. 넷째, 작은 돌덩이라도 하나 던져보자. 대학 시절 너무나 아름다운 날씨를 핑계 삼아서 교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학교 뒷산으로 동기들과 일탈을 떠난 적이 있어요. 이왕 온 거 산 정상 한번 찍고 내려오자는 친구 이야기에 고개를 들어보니 정말 쉽게 오를 법한 산 정상이 보이더라고요. 수다를 떨면서 20분 정도 오르니 정상에 다다랐고 벌써 다 왔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20분간 오른 작은 언덕 뒤로 진짜 정상이 드높게 솟아있더라고요. 이 작은 언덕이 시야를 가려서 정상이 안 보였던 거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아무튼 더 오를지 말지는 고민할 게 없었습니다. 올라온 김에 가자라는 보기밖에 남아있지 않았죠. 그렇게 저희는 정상에 올라 멋진 풍경을 눈에 담고 산 밑에 국밥집까지 들러서 누가 다리가 더 후들거리나 비교했던 기억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저자 역시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폭포의 정상까지 오르는 하이킹 코스를 아무것도 모른 채 뉴발란스 운동화 한 켤레로 다녀온 경험이 있다고 해요. 근데 만약 그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 겁부터 먹고 시작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고 혹여나 그 길을 올랐더라도 중간에 힘이 붙일 때면 쉽게 포기했을 거라고 고백합니다. 아는 것의 힘은 강하지만 때로는 장애물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아는 것이 우리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고 그 일을 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좋은 핑곗거리가 되기도 한다. 실패하는 것보다 차라리 시작도 안 하고 핑계를 대는 쪽이 훨씬 편하기 때문이다. 목표를 향한 우리의 여정 앞에는 언제나 여러 장애물이 놓여 있을 것이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느라 시작부터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다. 내가 오르고자 하는 길을 선택하면 생각은 잠시 꺼두고 일단 시작해보자. 5번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자. 시작만큼 어려운 걸 하나 더 꼽자면 꾸준함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작할 때의 마음과 열정은 언제 그랬냐는 듯 눈 녹듯이 쉽게 사라지곤 하죠. 너는 열정과 씨름하는 게 아니야. 참을성과 씨름하는 거야. 드로우 앤드류님의 멘토라는 게리 바이너척의 말처럼 열정만큼 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참을성, 인내, 꾸준함이 아닐까요? 훌륭한 몸을 만드는 이들이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저 역시도 성과나 결과도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성과와 성공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꾸준함, 인내심이 담겨 있는 거죠. 한 방으로 얻은 것은 한 방에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의 열정은 끓어오르다 금방 식어버리는 것일까? 그건 진짜 열정이 아니라 반짝이는 아이디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누구나 인기 많은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까지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꾸준하게 뭘 해본 기억이 없으시다고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행해 본다면 꾸준함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불공평한 것도 인정하고 나만의 이키가이를 찾아보고 시간과 에너지라는 자원을 활용해 작은 돌을 던져보는 과정, 이게 꾸준함이라는 연료에 불을 붙여줄 게 분명하거든요. 사실 저도 꾸준한 만큼은 정말 자신 있는데요. 문제는 뭘 하는 것도 꾸준하게 잘하지만 뭘 하지 않는 것도 꾸준하게 잘하더라고요. 방향 설정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책이 참 재밌고 술술 잘 읽혀서 앉은 자리에서 끝까지 다 읽어버렸는데요. 제가 정리한 내용들이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자유라는 그런 엄청난 목표를 이뤄낸 방법치고는 상당히 평범해 보이죠. 그런데 애초에 비범한 결과를 내기 위한 비범한 방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이런 의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자기계발서를 읽어보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만 비범한 결과는 결국 평범한 것들이 쌓여서 이루어지더라고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일단 시작해보고 거침없이 도전하고 다양하게 경험하며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것. 알면서도 왜 계속 이런 자기계발류의 책을 읽냐고 저한테 물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방법을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잠을 깨우는 알람 시계처럼 계속해서 나를 자극해줘야 한 발짝이라도 내디딜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읽고 쓰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